상품 관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는 혹시 교재 보시는 분들은 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사실 교재는 나중에 교육 끝나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이제 혼자 독학하실 때 요거 참고 화면 이제 영상 보시면서 후루룩 훑어보시면 됩니다. 상품 관리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상품 관리는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구분을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상품 관리 쪽에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 솔루션에다가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저희 솔루션에다가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져오는 방법. 이 가져오기라는 거는 이미 쇼핑몰에 판매 중인 상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님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이 없겠지만 보통은 이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라서 요거를 따로따로 사이트별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이런 솔루션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이미 사이트에 판매 중인 상품을 또 여기에서 입력을 하자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귀찮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가져오기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으로 손쉽게 이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희 솔루션에서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한 건씩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대량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입력 한 건씩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에 상품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한 건씩 저희 솔루션에서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한 건씩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죠. 나머지 건들 거 없어요. 그냥 다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기본 정보 탭부터 해서 카테고리, 필수 옵션, 추가 구매 옵션, 상세 설명, 모델명 매칭, 인증 정보, 품목 정보 이렇게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네, 근데 이거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쉽지는 않죠.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이제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상품 코드부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재고 관리 코드인데요. 이제 입력할 상품의 고유한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한 상품 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걸 이제 이미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 관리 중이셔서 나는 상품마다 고유한 재고관리 코드가 있어. 그래서 그 코드를 계속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자동에다가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A 123, A001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죠. 담당자님께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중복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 재고관리 코드 따로 쓴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자동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M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숫자로 이제 조합돼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사실 그 코드가 어렵게 조합된다라고 해서 외우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상품의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 주는 개념이다. 크게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품명, 원산지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우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예시로 한번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불가리 남자 향수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거는 상품명이라든지 키워드 쪽에 붙어 있는데요. ESM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페이지가 따로 있죠.
거기에 이제 표시되는 상품명을 해당 나라의 언어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ESM 옥션 G마켓에서만 이제 뭐 이베이죠. 국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약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 오버를 해주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각 쇼핑몰마다 뭐 SMS라든지 SMS 상품명, 송장, 뭐 모바일 상품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제 상품명에 표시되는 노출되는 이제 화면이 다양하잖아요. 자, 그 경우에 메인 상품명이 아니라 요약된 상품명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약 상품명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네,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쇼핑몰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각 쇼핑몰마다 표시되는 위치는 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필수 항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 비워두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희 솔루션에서는 저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이트로 전송 작업을 하실 때는 실패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사이트마다 어떠한 항목은 필수 항목이고 어떠한 사이트에서는 이 항목이 뭐 선택 항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 항목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가급적이면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최대한 이제 비워두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인터파크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빠져버리면 이거 전송 안 되거든요. 등록 안 되기 때문에 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원산지도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타로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막 해외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해외 뭐 이제 예를 들어 중국산일 경우에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버튼 눌러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이 기타에서 이건 나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이 해외라고 하는 나라가 없을 거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실패가 날 확률이 매우 크죠. 이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상품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거래처 이 부분은 아까 거래처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해당 그 거래처 아이디로 접속한 직원이 이 상품에 대해서 조회, 수정, 출고 송장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아이디를 클릭을 해놓고 저장하시면 이 거래처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이 상품에 대한 조회, 수정, 출고 송장 입력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선택 안 하면 못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아이디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키워드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향수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가격 정보 이 부분도 이제 가격을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 배송비는 뭐 착불로 해볼까요? 선결제로 할게요. 선결제 2,500원 유료 배송. 자, 판매 수량 일단 뭐 재고량이니까요. 재고 뭐 1000개로 해놓고요. 이미지 미리 보기 여기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표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이미지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상품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넣으시고 나서 이 이미지가 지금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입력하신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저희 솔루션에서 이제 썸네일 이미지라든지 상품의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쇼핑몰마다 입력 가능한 개수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입력 가능한 이미지의 개수도 다양하고, 표시가 어디 몇 번으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뭐 이미지 3번을 넣냐 4번을 넣냐에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에서 노출되는 위치가 사실 비슷하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표 이미지가 맞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표시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입력하시기 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이제 각 번호의 이미지별로 어디에서 노출되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까지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는 좀 중요한데요. 일단 이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실 건데, 이 카테고리의 탭에 보시면 하단에 사이트별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별 카테고리라고 해서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이렇게 5개의 사이트가 나와요. 5개의 사이트가 특징이 뭐죠? 5대 오픈마켓이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이트는 분명히 연동을 해놨는데 안 보여요. 요거는 왜 이렇냐면, 일단 이런 5대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의 형태와 카테고리의 개수가 비슷합니다. 형태와 개수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단단하님께서 이거 일일이 각 사이트별로 대중소세 카테고리를 일일이 잡으시면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어요. 그쵸? 개수가 막 9,000개 가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떠한 카테고리를 각각 잡으시는 거에 있어서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플레이오토에서 만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토에서 만든 카테고리를 저희는 표준 카테고리라고 지칭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음에 대중소를 여기서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 플레이오토에서 설정한 이 카테고리에 가장 흡사한 각 5대 오픈마켓별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요거와 가장 흡사한 카테고리가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담당자님께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준 카테고리를 설정을 했을 때 나는 이 옥션에서 지금 이 카테고리가 맞지가 않네? 자동으로 설정된 이 카테고리가 맞지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대중소세 다시 바꾸시면 돼요. 어디서 바꾸냐? 여기 약간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 파란 색깔 말고 이 보라 색깔 이제 드롭박스를 클릭해서 만약에 담당자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소세를 바꿔주시면은 이 옥션에서 상품을 전송할 때 자동으로 매핑된 것은 이거지만 담당자님께서 수동으로 설정하신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설정한 카테고리가 더 우선시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카테고리 설정을 하실 때도 사실 이것도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하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여기 유사 카테고리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불가리 남자 향수를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불가리라고 쳐볼까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남자 향수니까 남성 향수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의문점이 하나가 드실 거예요. 5대 오픈마켓이 아닌 다른 사이트로 상품을 전송할 때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이 5대 오픈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식이 조금 많이 상이해서 저희가 이 표준 카테고리로 이런 편의 기능을 저희가 못 해드렸어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이 5대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자동으로 좀 손쉽게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직접 사용자가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사이트 같은 뭐 종합물 같은 경우에는 전시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카테고리 설정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 카테고리로는 제공을 못 해드려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 이 외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정보 안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트라는 곳에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상품 정보고요. 상품 정보만 있다라고 해서 사이트로 전송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되냐? 판매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담당자님께서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이제 업로드 하실 때는 항목이 이게 같이 있어서 이게 상품 정보인지 판매 정보인지 따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막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사이트에다가 이제 판매 중으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판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판매 기간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배송 유형이라든지 발송지라든지 뭐 출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정보인데요. 저희 솔루션에서는 상품 정보와 판매 정보를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건 오히려 더 편리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 판매 정보를 왜 따로 입력을 해야 되지,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교육 들으시고 나면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판매 정보를 저희는 세트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세트는 아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세트 관리 쪽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외에, 이 5대 오픈마켓 외의 사이트는 카테고리를 세트에서 설정한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카테고리를 한번 설정하고 상품을 사이트로 전송하시게 되면 수정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수정을 하시려면 뭐 상품을 이제 내렸다가 새로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사이트로 전송하시기 전에 주의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 쪽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수 옵션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옵션 쪽에서는 이 상품이 단품 상품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상품을 사이트로 전송할 때 옵션이 있는 상품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있음으로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뭐 선택형, 입력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력형은 구매자가 뭔가 직접 옵션에 대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입력형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선택형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형과 이제 독립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한번 조합형으로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품 등록해보신 분들이 차이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조합형으로 해서 저는 옵션 타입을 용량으로 해보겠습니다. 용량. 자, 저는 50ml, 75ml, 100ml로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하단에 옵션 조합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하단에 이런 옵션별로 금액이라든지 수량들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옵션이 지금 3개밖에 없어서 뭐 각각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옵션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하시기 번거로우실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전체 선택하셔서 일괄 적용 쪽에서 뭐 판매 수량, 뭐 개수, 뭐 1000개, 아니 뭐 100개라고 해보죠. 100개. 그리고 금액. 이건 추가 금액인데요. 추가 금액 뭐 10,000원. 하지만 50ml짜리는 뭐 따로 이제 추가 금액 없다라고 하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아시다시피 옥션이랑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옵션별로 모두 추가 금액이 있으면 또 전송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구매 옵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필수 옵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추가 구매 옵션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은 이제 상세 설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세 설명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상세 설명 페이지를 입력을 하시는데, 뭐 텍스트 입력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이미지로 등록을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제작이 되어 있거나 제작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일단 아셔야 될 점은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실 수는 없어요. 이 트래픽 초과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어떠한 웹에다가, 보통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웹 공간에다가 사진을 업로드해서 HTML 코드를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넣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상세 설명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소스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소스 코드 직접 입력 방식이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HTML 소스로 이제 변환을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HTML 소스 코드를 변환해주는 어떠한 웹 공간에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미지 호스팅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뭐 카페24라든지 가비아라든지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와 계약을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서버를 일일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카페24에서 이미지 호스팅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24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막 등록을 해놓고 소스 코드를 이제 막 받아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방식 말고, 그거는 직접 입력 방식이겠죠. 그거 말고 저희 쪽에서 이제 연동 등록만 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저희 솔루션에서 바로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해당 계약한 이미지 호스팅 서버에다가 업로드 하시고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입력하는 방식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에디터 사용 안함이라는 곳에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소스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담당자님께서 HTML 소스 코드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시면은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네, 이렇게 뭐 HTML 소스 코드를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HTML 소스 코드가 뭔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그렇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미지 호스팅을 업체를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말 팁이라서 그냥 뭐 아니신 분들은 흘러 들으셔도 돼요. 보통 옥션이랑 지마켓의 판매자 아이디는 보통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션과 지마켓 이 ESN 플러스에 보시면 판매자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 그 환경 설정에서 사이트 추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SCM 접속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주시면 사이트 이제 추가한 사이트의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판매자 센터로 바로 자동 로그인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일이 담당자님께서 브라우저를 키셔가지고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어서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연동한 사이트의 판매자 사이트를 손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ESM 플러스 들어오시면은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요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열리게 되고 이 공간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SM은 이미지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솔루션과 연동은 못합니다. 일단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곳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업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세 설명 이미지로 이제 넣으실 거를 우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HTML 태그 복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주소를 복사하시고요. 요 소스 보기에다가 그냥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지금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ESM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 무료 이미지 호스팅 쪽에다가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사진의 저장 공간이 저는 5GB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작아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화면을 가리는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5GB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처음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에 500MB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사용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상품이 여러 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이 매우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지 호스팅 업체를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계약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더 편리하시고 좋으실 겁니다. 이미지 호스팅 업체는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그냥 치시면 되거든요. 보통 가비아나 카페24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연동해서 쓰시는 건데, 연동을 하실 때는 일단 저희 솔루션의 우측 상단에 환경 설정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미 이미지 호스팅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서비스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내가 계약한 이미지 호스팅 업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비아에서 카페24에서 이미지 호스팅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집어넣고 FTP 호스트 주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주소 넣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1차적으로 세팅 끝났고요. 그 다음 아까 그 화면에서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그때는 에디터 사용이라는 곳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클릭하셔서 아까 환경 설정 쪽에서 입력한 이미지 호스팅 서버를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네, 요거 제가 조금 빨랐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한번 다시 리플레이 해주시면은 잘 이해되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섹션은 내 PC고요. 내 PC. 이 세 번째 섹션은 이제 외부 이미지 호스팅 그 서버예요. 서버. 계약하신 서버. 그리고 여기는 미리 보기 창입니다. 사진 미리 보기 창. 그래서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지금 서버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해서 바로 삽입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로 반드시 여기다가 옮겨 넣으시고 서버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웹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전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특정 이제 이미지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에디터의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쉽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사이트마다 상세 설명 페이지를 다르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뭐 이제 다 다양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공통 상세 설명 페이지가 아니라 각 쇼핑몰별로 상세 설명 페이지를 다르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쇼핑몰별 상세 설명이라는 곳에서 각 쇼핑몰 아이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은 기본 공통 상세 설명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상세 설명 페이지 이미지를 무시하고 각 아이디별로 쇼핑몰별 아이디별로 집어넣은 상세 설명 이미지가 더 우선시 등록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쇼핑몰별로 상세 설명 페이지를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보이시는 이 쇼핑몰별 상세 설명 이 기능은 라이트 버전에서는 부가 서비스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와 프리미엄에서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라이트 버전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상세 설명 페이지를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품 정보 안에서는 따로따로 구성을 못하지만 세트라고 하는 판매 정보가 있잖아요. 그 판매 정보에는 이제 기본 공통 상세 설명 상단과 하단에 각 사이트별로 원하시는 이미지를 따로따로 붙여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세트 쪽에 설명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각 사이트별로 다르게 구성하실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모델명 매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디오 오픈마켓인데요. 오디오 오픈마켓 이거를 이제 보통 공산품 같은 경우, 공산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각 이제 상품별로 보통 모델명이 있잖아요. 그 모델명을 매칭을 시켜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좀 노출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모델명 매칭을 해주시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등록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자체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모델명 매칭이 의미가 없겠죠. 자, 검색 버튼 눌러서 여기서 한번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쿠아라고 하니까 안 나오네. 불가리 아쿠아. 네,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스톱함과 11번가만 이렇게 있네요. 아쿠아라고 치니까. 자, 스톱함과 11번가는 지금 제가 등록한 이 불가리 아쿠아 향수가 모델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주의하실 점은 지금 각 모델이 이제 매칭한 모델이 카테고리와 뭐 브랜드, 뭐 제조사, 모델명 이런 것들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공산품이니까 이게 다를 리는 많이 없겠지만 기본 정보에서 그러니까 담당자님이 직접 입력한 원산지라든지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가 입력이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을 무시하고 기준이 되는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정보로 더 우선시 등록이 됩니다. 물론 뭐 공산품이니까 뭐 다를 일은 없겠죠.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델명을 꼭 매칭을 하는 게 좋나요, 나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건 사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의 금액이 좀 경쟁력 있는 금액이다 라고 하시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되면 그만큼 또 판매 확률이 높아지니까 좋으시겠지만 또 가격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꼭 뭐 모델 매칭을 한다라고 해서 이점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간혹 가다가 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모델명 매칭을 가격만 엄청 낮게 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이제 상품으로 매칭시켜 놓고 일단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가 클릭해서 그 상품 페이지를 노출을 시키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정답은 없죠. 어쨌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증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명 매칭 하실 때 각 이제 오디오폰 마켓별로 이제 주의사항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의사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매칭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인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할 상품이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라고 체크하시고 인증 유형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신고 대상 아니므로 체크해 주시고,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세 설명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구성 중이다 라고 하면은 상세 설명 내 등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제품이나 뭐 위에 우려 제품,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일 경우에 이 하단에 링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인증 기관, 인증 번호 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한 이제 상황이시라고 하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품목 정보입니다. 자, 품목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 사이트별로 품목 정보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하는 상품군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필수 고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런 정보들인데, 저는 예시로 지금 향수를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분류가 화장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장품 선택해서 뭐 용량, 중량, 그리고 뭐 주요사항, 뭐 사용 기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 텍스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각 텍스트별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거 또 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품 또 똑같이 판매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이거 저장해 놓으시면 좋아요. 사실 이거는 뭐 중급편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품목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일일이 상품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는 거 번거로우실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미 상세 설명 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요거를 하나하나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상세 설명 일괄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 주시면 각 항목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상세 설명 페이지 안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품목 정보가 이제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이렇게 탭들이 나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요거는 쇼핑몰에 따라서 분류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 시계를 제가 판매하려고 해요. 근데 옥션과 지마켓 뭐 다른 사이트는 가정용 전기 제품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 제품에 속한 게 아니라 막 기타 재화에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즉 쇼핑몰별로 이 상품군의 품목 정보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다 다른 건 아닌데 뭐 다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품목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상품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사이트로 전송하게 되면은 이 분류가 안 맞는 쇼핑몰은 계속해서 실패가 나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을 등록할 건데, 쿠팡에서는 이 상품의 분류가 기타 재화로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기타 재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해당 쇼핑몰에 맞는 일치하는 품목 정보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여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품목 정보까지 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상단에 저장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상품 정보가 저희 솔루션으로 저장이 됩니다.